안녕하십니까. 엑셀 매크로 VBA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시저 작성을 해볼 텐데, 먼저 번에 네 번째 강의의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 그 소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네 번째 소스를 앞에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 먼저 보고 이렇게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작성했던 프로시저, 자, 이 앞에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셀에 입력하는 거 이렇게 쭉 이제 해봤고, 그 다음에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버튼을 만들고 버튼에다가 이 매크로를 연결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튼, 그리고 또는 도형, 그리고 또는 그림에다가 그 매크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레인지 말고 셀에 접근하는 방법은, 셀에 접근하는 그 속성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셀즈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일단은 붙여넣기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이름이 있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B2라는 것을 셀즈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CELLS 콤마 괄호 열고 로우 인덱스 행번호입니다. 행번호는 2번입니다. 2죠. 2형이죠. 2 콤마 여기는 콤마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인수를 입력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번호, 하나는 열번호입니다. 그래서 콤마. 그 다음에 열번호는 위와 같이 똑같이 문자로 입력을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equal 10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일단은 다른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숫자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 이게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다르게 바뀐다고 할 때는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열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A는 칼럼 열 번호가 1번입니다. 1번. B 열은 열 번호가 2번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열 번호는 칼럼 인덱스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위에 있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아래에 있는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번호가 앞이라 그랬으니까 앞에 것이 행번호라 그랬으니까 3, 4, 5
이렇게 하면은 B2, B3, B4, B5로 되겠고, 여기는 20, 30, 이것이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포뮬러라는 속성을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뒤에 10 대신에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게 헷갈리니까 밑에 것은 지우겠습니다. 밑에 거 지우고, 위에 있는 것도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에 B2는 2,2로 바뀌었고, B3는 3,2, B4는 4,2, 그 다음에 B5는 5,2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즈 속성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 좀 다른 부분이, 셀즈와 레인지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셀즈를 하게 되면은, 셀즈를 해서 만약에 5,2 점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포뮬러라는 포뮬러라는 속성을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점을 해도, 셀즈에서는, 셀즈 속성에서는 점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성하기 좀 불편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때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레인지를 쓰는 것이 좀 불편할 때는 셀즈를 또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셀즈가 불편한 부분은 이렇게 점 했는데도 뒤에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타이핑하면 되겠지만은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타이핑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 같은 것도 이것을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지우기 툴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기 툴은 할 때 이렇게 셀즈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우기 투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투 해주고, 이 부분을 셀즈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레인지 안에다가 셀즈를 넣어야 됩니다. 레인지 안에다가 셀즈. 가로 열고, 2,2, 가로 닫고, 콤마. 레인지 속성은, 셀, 하나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의 방법은 두 번째 것이 생략이 된 것이고, 지금은 두 번째 것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셀즈, 그리고 5,2,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셀 1부터 셀 2까지가 전체가 범위가 되게 됩니다. 영역이 이렇게 셀 1부터 해서 셀 1과 셀 2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셀 1부터 셀 2까지가 전부 다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두 번째 인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첫 번째 인수부터 두 번째 인수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셀즈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셀즈는 앞에가 행번호가 오고 뒤에가
열번호가 오게 된다. 그런데 셀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뒤에 속성이나 메소드 같은 것들을 여기서 리스트를 볼 수가 없다. 점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어떤 한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해줄 때는 셀즈 단독으로는 안 된다. 셀즈 단독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레인지 안에 셀 1, 셀 2를 넣어서 셀 1부터 셀 2까지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시트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트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해볼게요. F5 누르면 작성하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또 F5 눌러볼게요. 지워진단 말이죠. 근데 요것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요걸로 이렇게 지우면은 지워지고 또 요걸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또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뒤에 그래서 이 시트를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되면 시트를 지정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에다가 이 현재 있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앞에 시트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레인지 B2 지금 보이는 B2에다가 작업을 하고 보이는 B3에다가 작업을 한다는 거죠. 보이는 시트의 B2, 보이는 시트의 B3 이런 곳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할 때 일일이 시트를 다시 활성화시켜주고 거기에다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시트 활성화시켜주고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에러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시트를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변수에다가 담을 때는 set이라는 set라는 명령문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주고 equal 지난번에 시트라는 워크시트를 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것은 앞에 있는 강의를 보시고 그래서 워크시트 SHEETS 워크시트를 지정할 때는 워크시트라고 반드시 주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워크시트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시트 이렇게 해서 이 워크시트 복수 중에서 이 워크시트 중에서 그래서 어느 워크시트인지 그것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워크시트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1번 하면은 1번 시트가 되는 것인데요. 1번 시트는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는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1번 시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에 역삼각형 기호가 있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1번 시트가 됩니다. 이것이 2번 시트가 되고 이것이 1번 시트가 되는 것이고 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1번 시트가 된다. 자, 그래서 1번 시트 여기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프로젝트 탐색기를 보면은 컨트롤 R을 눌러서 보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R을 눌러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시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은 그대로 있다. 그 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시트 1번이 아닌 시트, 워크시트 1번이 이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고는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시트 탭에 있는 이 정렬된 순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지정을 할 때에 여기다가 이름으로 아예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시트의 코드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트의 네임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코드네임입니다. 네임이고 코드네임. 여기에 있는 것은 네임입니다. 네임. 코드네임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직접 바꾸지 않는 한은 코드네임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코드네임은 여러분들 사용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시트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름을 그대로 주시는 분도 있는데 코드네임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코드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드네임을 사용하지 마시고 워크시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인덱스를 주시든지 인덱스 번호 몇 번째 시트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름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표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름으로 시트2 SHEETS2 자 이렇게 다운표를 또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요 시트2로 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이것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인지 뭐 이런 거 나타나야 되는데 sh 여기도 마찬가지로 sh.을 복사를 해서 앞에다가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아까 제가 앞에 대문자를 썼는데 밑에서 한번 소문자를 한번 쓰니까 계속 소문자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밑에 다 대문자로 또 바뀝니다. 자, 여기 잘못된 것이 시트2가 아니고 시트2네요. 그죠? 시트2입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시트2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서 실행을 시켜도 자, 여기에 이걸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여기 작업이 안 되고 여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웠고 두 번째 시트에도 지웠습니다. 입력하기 눌렀습니다. 시트2에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에다가 시트를 담아서 그 시트.sh.으로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바로 이렇게 sh라고 쓰면은 안 됩니다. sh. 여기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하면은 이 프로시저 내에 sh가 뭔지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서 선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sh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져와야 합니다. 이리로 가져와야 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해야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5키를 누르면은 지워지고 F5키를 누르면은 실행이 되죠. 자, 시트1이 있을 때에도 시트1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도 여기다가 F5키를 누르게 되면은
시트 2에 이렇게 시트 2 이게 첫 번째 시트죠. 그래 시트 2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렇게 지우기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F5 키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그 시트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그 시트를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 변수를 선언을 해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sh 하게 되면은 sh가 뭔지 분명히 여기는 워크시트라고 이렇게 넣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성이나 그리고 속성을 영어로 이제 property라 하죠. property 또는 메서드가 명령이나 속성이 여기서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dim이라는 것은 변수 선언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h 한 칸 띄우고 as 그 다음에 워크시트 보이죠? rk s s 하니까 이거 워크시트 여기는 s가 없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선언부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워크시트 s라는 것은 없습니다. 워크시트고 여기에 그래서 워크시트로 이렇게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을 때는 워크시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수를 하시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바뀐 이후에는 위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준 이후에는 그 다음에 sh.이라고 하게 되면은 점 하면은 이 속성과 메서드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R 하면은 레인지가 나타나죠. 탭 키를 누르면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 이렇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변수 선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변수가 뭔지 참 어렵습니다. 변수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변수를 꼭 선언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반드시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의 변수 선언은 그래서 기본입니다. 변수 선언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프로그래밍도 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작성한 것들이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변수에다가 여기 쓴 시트를 담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이후에 시트를 sh.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시트에 있는 레인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번 이제 입력하기 2하고 지우기 2는 제가 이야기를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보면은 밑에도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지우기에도 이것을 변수 선언한 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sh. 이제는 여기에 sh.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트가 지정이 되게 되죠.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sh. 해서 sh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 귀찮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with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with sh.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sh를 뺍니다. 빼고, 자, 그리고 위드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탭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위드에 속해 있는 어떤 내에 속해 있는 그 문장이 되겠죠. and with. 자, with 그리고 and with. 그래서 이것은 with문은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해줘야 되는 그 귀찮은 것을 그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with문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 with문이 제법 자주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with문이 뭐냐면은 그냥 sh. 계속 써야 되는 그 귀찮은 것을 with문 한 번으로 해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시작을 하게 되겠고, 물론 점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h에 관계없는 것 같으면은 점으로 시작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 with문을 사용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셀즈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셀즈 속성은 이렇게 사용하니까 셀즈 속성은 먼저 행번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열번호가 먼저 나온다. 레인지는 열번호가 앞으로 나오고 행번호가 뒤인데, 그래서 레인지와 셀즈는 서로 반대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점 셀즈 한번 해볼게요. 점 셀즈가 지금 나오죠. 1,1 점 안 나타나죠. 자, 셀즈까지는 나왔는데 셀즈 뒤에 점을 하면은 그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레인지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셀즈 속성은 단지 그래서 뒤에 있는 속성 부분들이 속성과 메서드가 명령과 메서드가 이렇게 명령과 메서드 똑같은 이야기죠. 명령과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셀즈를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레인지 안에다가 셀 1, 셀 2를 넣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트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그 시트라는 그 변수에다가 워크시트를 담고, 그리고 담을 때 이때에 워크시트 다음에는 여기에 숫자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이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여기에 보면은 컨트롤 R에서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름이 아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트라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름을 시트 1이라고 요거를 정했어요. 시트 1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트 1이라고 된 것이 시트 2라는 거죠. 그래서 시트 2 이 코드네임은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드네임은 생각하지 말고 시트 네임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지금 현재 바뀌는 부분이 여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이 시트 이름이 됩니다. 시트 네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했다면 여기도 시트 1이라고 바꾸어야 되겠죠. 시트 1. 또 어디 또 바꿔야 됩니까? 밑에 또 있죠.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트 이름이 바뀌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이 귀찮으면은 숫자로 1번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시트 이렇게 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았는데 sh 점 하니까 뒤에 속성과 명령들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위에 선언부에다가 sh as dim sh as worksheet 여기는 s가 빠져 있다. 여기는 s가 붙어 있고 여기는 s가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여기에는 s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s가 빠져야 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MS에서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너무 몰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변수에다가 이제 시트를 담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sh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with sh로 해결을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강의라도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시고 꾸준히 꼭 이제 상세하게 아주 정독을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라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